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이 3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3.4%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9일 3.2%에서 0.2%포인트 상향된 결과로 3분기 추정이 게시된 지난 7월 26일 이후 최고치이며 연준의 미국 잠재 성장률 추정치 1.8%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는 달러가 재차 강세를 보일 경우 미국의 주가 상승 랠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달 초부터 약 2% 상승했는데요. 이 같은 달러 강세는 최근 몇 주간 발표된 미국의 강력한 경제 지표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전일 22일 금리 인하 단행 이후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PMI, 고용 등 모든 경제 지표의 하락세를 고려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은 유럽 경제의 명백한 다운사이드 요인이며 중동 분쟁과 중국 경기 부양책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으며 1.7% 상승률을 기록한 9월 CPI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디플레이션 과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와프 기구인 SFIS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SFISF는 중국 금융사들이 상하이, 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편입 주식과 기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인민은행의 국채, 어음 등 우량 유동성 자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중국인민은행은 올해 4분기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도 밝혔는데요. 연말까지 시장 유동성 상황에 따라서 지급 준비율을 25bp에서 50bp 더 낮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9월의 소매 판매 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 예상대로 단행이 될지 안 될지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다우지수는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현재도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랠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가 발표한 지난주 원유 재고는 마이너스 219만 배럴, 가솔린 재고는 마이너스 220만 배럴로 예측치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자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신선식품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2.4%로 5개월 만에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혹서기 극복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지급한 전기 가스비 보조금 효과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통계국은 자국이 3분기 GDP 성장률이 4.6%라고 밝혔습니다. 예측치를 소폭 상회한 결과지만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인데요. 로이터는 중국 경제가 3분기에 예상보다 약간 더 성장했지만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와 약한 소비가 걸림돌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를 향한 추가 부양책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고, 블룸버그는 2023년 3월 이후 가장 느린 성장세라며 연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9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5.4% 늘면서 시장 예상치인 4.6%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확대지만 7월과 8월에 이루어진 감산으로 인한 일회성 반등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는 3.2% 증가하며 예측치인 2.5%보다 개선됐는데요. 내구재 소비 지원책 효과로 10개월 내 가장 크게 반등을 보여줬지만 증가율이 여전히 3% 초반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참 요즘 힘들죠? 힘드실 겁니다. 많이. 예, 그게 가다가 고백을 하는데 그 백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 눌림 수준이 아니라 이거 박힌 건가? 이 정도로 백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그냥 소소한 지금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지표도 하나하나에도 다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있고 있을 예정이고. 근데 우리가 시장이 좀 평온한 것 같으니까 그 평온하다는 기준은 불과 2, 3주 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 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조심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준과 마감을 했던 기준과 다음 주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 기준까지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왔었던 지표들에 대해서 오늘 해석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매매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짚어주실 거니까 오늘도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허생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국내 주식이나 뭐 해외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정말 다방면에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주시든 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너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 중인 나스닥 선물이 되겠는데요. 오늘 개장 전부터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개장 이후에는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개장 이후에 10시 35분경 2433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10시 45분경에는 2510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현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0.57% 정도 상승한 248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9월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월의 소매 판매 지표는 시장 예상치와 전월 수치를 모두 웃돌면서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투자자들은 채권을 빠르게 팔기 시작하면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를 포함해서 10년물이나 30년물 금리 등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미국 시장 경기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번지는 모습인데요. 소비가 늘어나고 일자리를 구한 사람도 증가하게 되면 물가가 받는 상승 압력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기준금리가 50bp 내려갔을 뿐인데도 소비가 가파르게 회복된 점을 보면서 추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어제 나왔던 9월의 소매 판매 지표, 아까 잠깐 얘기하시기로는 쏘쏘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쏘쏘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지표 자체는 소소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뭐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던 건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던 건 그 CPI였죠. CPI를 보면서 경기 침체가 뭐예요? 이제 증시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게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좀
지표가 좋게 나오면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다들 꽂혀 있는 게 노동과 대선에 꽂혀 있어서 그런지 좀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만히 보시면 지표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둔감해. 한번 쓱 했다가 말거든요. 예전에는 막 위아래로 흔들어 제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언제죠? 언제 한번 0.1% 차이로 0.01%인가요? 차이로 시장이 막 나락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썩 반응이 없다 보니 그냥 쏘쏘하다. 나쁘게 나오면 조금 좀 꺾이고 좋게 나오면 그나마 좀 올라가는 듯 하고 지금 미국 대선이 18일인가요? 28일, 아니, 20일 정도 남았네요. 11월 5일일 거예요, 아마.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모두가 다 그쪽에만 누가 되면 뭐가 뜨고 누가 되면 뭐가 지고 막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매 판매 지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습니다. 우리 잠깐 지표 좀 보고 넘어갈까요? 지난주가 아니라 바로 어제였죠. 네, 어제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교육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이거와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이게 다음 주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좀 다음 주 것도 설명을 드리려고. 네. 그래서 어제 보셔야 될 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소매 판매였죠. 네, 소매 판매였습니다.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도 있긴 한데 이것도 좀 완전히 그 서플라이즈였죠. 근데 이제 소매 판매가 좀 더 비중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소매 판매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실업자들은 또 어떤 증가 추세가 있는지 일주일이지만 우리 이거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냥 도태되어 있는 모습이죠. 도태되는데 가장 어메이징했던 게 가장 여기 소매 판매가 0.5%를 기대했는데 0.1%를 기대했는데 0.5%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 나오고 10시 9시 반에 그리고 또다시 제조업 활동 지수도 이거 상당히 크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가 보다. 경기 죽지 않았다라고 해서 증시가 뭐 쏠만도 한데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쏘나 언제 쏘나 기다리다가 한참을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밑으로 이제 소매 관리니 뭐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근원이죠. 근원입니다. 굵직한 거 빼고 우리 뭐 실질적인 것만 다룬 거였는데 이거에도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장의 반응은 어디에서 있을까? 이게 마이너스로 되면 반응이 있을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밑으로 보시면 산업 생산 보면 이거 완전히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보시면 마이너스잖아요. 날아가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선 효과인가? 4년 전에도 이랬나? 계속 기억을 더듬게 만들었는데요. 네, 이번 주는 이렇다 치더라도 이제 다음 주를 보면 다음 주도 이제 같은 목요일 날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목요일 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긴 한데 이거보다 이제 PMI들이 나오죠. PMI 구매 관리자 지수들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때도 이럴 것인지 다음 주는 목요일이 가장 피크라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이때도 이럴 것인지 그래도 이렇다고 해서 계속 홀딩하고 있으면 안 되십니다. 우리는 그 가족분들하고 매매를 할 때 지표 전에 포지션을 정리하고 지표를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뭐 괜히 나중에 들어가서 50틱, 100틱, 200틱을 먹을 수 있는데 좀 더 먹어보겠다고 들어가서 그 밑에 그 강 깊이가 어느 정도도 모르는데 개 헤엄을 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한 방 먹으면 이제 완전 난리가 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모험을 하지 마시고 저도 그 초보 시를 다 해봤습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계좌 2개 갖고 막 해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손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경기 침체는 없다.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2년 이내에 경기 침체 확률을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15% 미만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는 해, 그 주가 상승률은 10에서 15%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을 거야.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데이터들을 뉴스는 좀 뒤에 나오죠. 저는 그 돈을 실제로 유료 구독을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증시를 상방을 보고 막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워낙 많아서 요즘 그 스윙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준 위원들도 돌아가면서 웅변대회 할 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시장의 흐름은
지난달도 그러고 지지난달도 그러고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답은 금리 인하다. 몇 번 하냐? 언제 몇 번 하냐? 얼마만큼 하냐? 예, 그게 관건인 거지. 어떤 사람들은 금리 인상을 하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건 좀 경제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예, 그걸 우리 좋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경기는 살아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뭐 TV 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은 뭐 자극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금리 인하는 할 거고 네, 할 수밖에 없죠. 금리 인하 딱 한 달 해놓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올려야 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문의 망신이니까 그 정도면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할 겁니다. 할 건데 얼마나 할지 예, 언제 얼마나 할지는 관건이죠. 그래서 페드워치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페드워치를 보면 네, 11월 7일이죠. 대선이 11월 5일에 있으니까 예, 의례적으로 밀었습니다. 상대가 트럼프라서 미룬 거죠. 그 오만간 진상을 떨까봐 미룬 겁니다. 네, 보면 이게 현재죠.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네, 7.7% 네, 동결 확률을 보고 있고 예, 0.25%, 25bp, 92%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보면 좀 화려하죠. 네, 점점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은근히 잘 맞습니다. 은근히 잘 맞는 게 아니라 거의 맞다고 봐야죠. 거의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님 이렇게 되면 고정 25bp인가? 이게 또 모르죠. 지난번에도 이러다가 막판에 50bp 간 거거든요. 한 2, 3일 앞두고.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5bp씩 두 번 내리지 않을까?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니 어쩌니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미국은 오히려 그 다른 나라보다 금리 인하가 급한 실정입니다. 예, 중소기업들이 막 무너지고 있고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욕이나 맨하탄에 있는 상업용 건물이 거의 뭐 깡통이 돼가지고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금리가 높은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하나은행인가 뭐 어느 은행 신한은행인가 거기에 그 상업용 건물에 투자했다가 예, 거의 휴지 조각이 됐다고 TV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좀 심각한 위치에 있습니다. 뭐 빅테크들이 연일 상한가 치고 막 그러니까 다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최근에 중국도 부양이 되고 있는데 중국도 조심하셔야 되고 10년 단위로 좀 사기를 잘 치거든요, 중국이. 사기를 잘 칩니다.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중국 이제 뭐 중국을 우리나라 정리하고 중국을 가야 되지 않나? 그랬다가 이제 묻힌 경우도 있죠. 아마 성강통, 후강통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예,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했거든요. 그 돈 다 우리나라가 대준 겁니다. 우리나라 개인들이 다 거기다 퍼준 거고,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국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가긴 갈 건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요즘 말씀 나오고 있는 채권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네. 예, 그 미국의 은행 두 개가 망가진 게 채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채권도 우리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그냥 예,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올인하는 정책보다는 앞으로 이제 올 연말까지 S&P가 6천 넘어간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 나스닥하고 나스닥 선물지수는 다르죠. 나스닥은 지금 아마 18,000인가 그럴 거고 나스닥 선물지수 우리 나스닥 100이죠. 100은 지금 24,400이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나스닥하고 코스피 종합지수, 코스피 종합지수, 코스피 200하고 다른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10% 이상은 더 간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우리는 선물 쪽으로 주식하시는 분들도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그러시면 선물 쪽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단타만 치더라도 예, 여러분들 월급 정도는 벌어갈 수 있고 우리는 또 우리 방은 우리 그 가족분들하고 이번에 예, 이번 주도 역시 전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으니까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우지수 지금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가끔씩 한번 나스닥이 뭐 다우는 모르겠지만 나스닥이 10%씩 조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10% 조정을 받으면 개인 주식은 최소 15%, 20%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턱걸이에 가면서 잠을 못 잘 바에는 차라리 기다렸다가 1년에 한 3-4번 이상은 10% 조정 나옵니다. 10% 아래로 10% 조정 나와요. 주식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롱 매수를 받고 싶은데 도저히 불안해. 그러시면 방법이 있죠. 똑같이 10% 조정 받을 때 들어가시면 나스닥 10%면 어마무시한 거죠. 10%면 지금 24,400이니까 10%면 2,400틱이 예, 떨어진다고 봐야죠. 2,000틱 정도. 2,000틱 곱하기 2,000포인트. 2,000포인트 곱하기 4틱
하면 8,000틱 정도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온단 말이죠. 그게 두세 달마다 한 번씩 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 나는 그냥 단타 칠래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차트를 보면 답이 보인다고. 예, 그래서 일목균형표 적용하시면서 예, 매매를 하시면 모르겠다. 그럼 이제 우리 공개 방송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월요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일목이 마스터 3일 과정까지 연계해서 여러분들 매매 실력을 확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9월의 소매 판매 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기 견조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현재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마스터님이 봤을 때에는 25bp씩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로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권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겠고 또 현재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당장보다는 10%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 데이 트레이딩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현재 0.61% 정도 상승폭이 좀 더 올라갔네요. 네. 네, 지금 말고 조금 기다렸다 매수이겠죠? 그럼요. 네, 네. 급하셔서. 네. 자, 그 차트 보도록 하죠. 자, 그 차트 보면 지금 이렇게 이쁘장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앞자리가 지금 양운이고 앞자리가 양운이고 살짝 위에가 들려 있죠. 그래서 위로 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지금 일목균형표를 보게 되면 이 검은색 선이 이 전환선이죠. 이 검은색 선이 지금 2291 이쯤에 있습니다. 검은색 선이.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게 기준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갭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채우러 온 거고 마찬가지로 이평선을 보게 되면 빨간 이평선이 5이평선 430이죠. 그리고 주황색, 녹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를 뚫어야 되는 게 이 자리에 500. 이 선은 제가 한 2, 3주 전부터 그어놓은 선이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500 뚫어야 되고 그 위로 600, 700입니다. 680, 700 위로 뚫어야 됩니다. 이 라인들을 뚫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겹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그냥 우리 가만히 보죠. 앞자리가 양운일 때 매수 받으시면 되고 앞자리가 음운일 때 지지대에서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우리 플랜 ABC를 아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지만 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파란색 선이 122평선입니다. 기준선으로 저희가 쓰고 있고 이 녹색 선이 62평선입니다. 이 중장기 이평선을 지지받을 때 매수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나는 지지저항 잘 모르겠어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걸 좀 작게 하시면은 좀 무너지니까 900틱이나 960틱 그게 틱 차트로는 제일 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62평선, 122평선 지지받을 때 매수, 저항받을 때 매도 치시면 되고 난 일목균형표나 일목이 3일 마스터 과정 배우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죠. 네, 이 자리에서 앞자리 구름이 양운일 때 매수, 음운일 때 매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지지저항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500, 510 자리를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400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고 아니면 300 초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400선이 여기죠. 여기가 400선이고요. 이 정도 400, 420 그리고 밑에서는 300, 320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지대 삼으시면 되고 위로 저항대는요. 500, 520 그리고 600 그리고 680, 700이죠. 그렇게 자리들이 있으니까 큰 자리들은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움직이는 것들은 나는 모르겠어. 그럼 이평선 활용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일목균형표 활용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스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봤을 때 양운이 앞자리가 양운이 나오게 되면 매수 사인을 줄 수 있겠고 또 이평선을 통해서 봤을 때 지지 자리가 나왔을 때 지지 받는 걸 보고 매수하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일목균형표와 이평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스닥 선물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마스터님이 나오실 때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짚어주고 계신데 오늘도 비트코인과 관련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 대선과 관련한 비트코인의 흐름을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트럼프 미디어도 급등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반등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물로 지정해 현재 보유량을 100% 유지하고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사님, 네.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미국 대선 전까지는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었는데 상승 동력에 더 박차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미국 대선 전에 아마 신고점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미국은 이제 이건 아시겠죠? 미국은 후원을 받는 게 정상이죠. 네. 우리나라는 로비라고 해서 감옥 갑니다. 근데 미국은 정상이고, 근데 그 후원 대금의 절반 이상을 코인 관계업자들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지금 정치판이 코인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리슨조차도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심지어 지난주였나요? 코인 발행까지 했습니다. 발행까지 해서 지금 엄청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다가 코인과 관련된 오만간 좋은 얘기들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누가 되든지 간에 자산 시장의 자산 위험 시장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코인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미국 나스닥은 적정히 조정을 받는 게 있는데 코인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냥 끝에서 끝까지 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기관들의 지금 매수가가 58,000, 7,000 정도 된단 말이죠. 블랙락부터 시작해서 아크인베스트 기관들의 매수, ETF 매수가가 비트코인으로 봤을 땐 5만 7, 8천 정도가 되고, 최근에 또 매수를 했죠. 6만 4, 5천에서. 그래서 지금 뚫어야 될 라인이 6만 8천, 7만, 7만 2천. 이 정도가 됩니다. 7만 2,500인가?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6만 8천 지금 올라가고 있죠. 7만 2,500 정도? 그렇게 뚫어야 되는데 시간 문제일 거라고 보는데, 이제 둘로 나뉘죠.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 비트 외에 이더까지 포함해서, 이더리움까지 포함해서 알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 관건은 우리가 전부 비트를 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90% 투자자들은 다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놨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코인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언제 가느냐? 이 도미넌스라는 게 있어요. 도미넌스.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58%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도미넌스를 안 꺼내놨는데 58%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난번 장에서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점유율이 70%일 때부터 대불장이 나왔거든요. 도미넌스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점유율이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들 그 돈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면서 알트코인이 상승을 했는데, 올해는 다들 60%대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59% 정도 가고 있을 건데 아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10월 중순이 지금부터죠. 네, 그래서 빠르면 11월 말 정도, 늦어도 12월 중순 정도 안에는 불장이 또 한번 휩쓸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좀 비중을 좀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은 이더리움보다 솔라나 많이 관심들 가지고 있고, 네, 그 솔라나 하위로도 많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런 내용들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네, 뭐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물어보시면 일부에 대해서 답변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그 팁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방금 솔라나 얘기하셨는데 네. 알트코인 중에서도 좋은 코인을 선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좋은 코인은 돈을 벌어주는 코인이죠. 네, 그쵸. 그건 그렇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코인? 네. 위대한 기업이 위대한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애플 더 이상 위대한 기업이 위대한 수익을 주지 않고, 비트코인 말고 이제 코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너무 빨라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 보급 속도보다 훨씬 더 좀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고, 인터넷 아마 두루넷 아마 아실걸요? 샤크, 신비로, 샤크 또 있죠. 뭐 있죠? 하여튼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다 정리됐죠?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 뭐뭐 있었죠? 메가패스 막 선전 장난 아니었거든요. 인터넷 광고 그 광고가. 근데 지금은 딱 바뀌었죠. 3개밖에 없죠. SKT, KT 그다음에 LG 3개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코인도 지금 10,000개가 넘습니다. 10,000개가 넘고 어퓨티에 상장돼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거의 한 1,000개 가까이 될걸요. 근데 그 중에서 좋은 코인이 뭐냐? 좋은 코인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대박은 좋은 코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2021년에 투자를 해본 결과 좋은 코인은 참 의외의 코인에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단가가 1원짜리라든지 0.1원짜리라든지 되게 만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100만 원짜리 코인 하나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1원짜리 코인 100개를 사시겠어요? 아니, 100만 개를 사시겠어요? 다들 100만 개 사고 배부르게 막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코인 불장을 넘어가면 예, 속된 말로 부동산 올라갈 때 계집도 비싸졌거든요. 계집도 올라가요, 가격이. 근데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불장 가면 예,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코인들이 막 하루 10배씩, 10배랜다. 하루에 100%씩 올라가는 날이 옵니다. 네, 그런 날이 와요. 저도 실제 경험을 했고, 두 눈으로. 그러면 좋은 코인은 많아요, 지금. 솔라나 포터뿐만 아니라 레이어 1, 2, 예, 제로까지 있고, 또 뭐 요즘 많죠? 예, 뭐 디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예,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별로 하나씩을 사시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공부를 못 하겠다 그러면 시총 100위 안에 있는 코인들을 좀 담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 뒤로 가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예, 코인은 언제 없어져도 누가 뭐라 하거나 추궁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담으실 때는 이게 없어질 건가 안 없어질 건가,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선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시면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비트코인 불장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좋은 알트코인,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께 여쭤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새벽에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소진이 됐고 또 어제 이스라엘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어제 오일 선물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11시 24분경에는 68.83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2.46% 정도 하락한 68.93달러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일과 관련한 전략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관망일까요? 오늘 월물이 바뀝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네. 월물 바뀔 때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매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매도. 그 이스라엘이 공격 안 한다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유 시설 원유 시설 공격 못할 거다. 예, 그거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모두를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원유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예, 제자리라 하면 그러니까 70불하고 65불 사이, 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거래량이 없으면 이게 여러분들 못 버팁니다. 예, 아무리 미장이 시작되고 뭐하고 하더라도 들고 있지를 못해요. 예, 좀 방향을 좀 타고 쭉쭉 내려가셔야 되는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 그냥 차라리 나싹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일은 관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물이 바뀌는 날이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 선물 차트입니다.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활과 또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금값을 지지하면서 금 가격이 3거래일 연속 올랐고 어제 장중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도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1시 25분경에 2734선까지 터치를 한 건데요. 그리고 현재는 0.92% 정도 상승한 27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 이어가고 네. 있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3,000달러. 갈 거니까. 아, 네, 좀 장기적으로. 4개월, 5개월 전부터 네. 시작해서 전 3,000달러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럼요, 당연히. 우리 앵커님께서 되게 생뚱맞다는 표정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 뭐지? 지금 2,300, 2,200인데 뭐 3,000이지? 근데 저 3,000달러. 네, 그 의지는 아직 변하지 않습니다. 네. 다들 뭐 2,600, 700이 끝이다 그러는데 저는 3,000달러. 근데 오늘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매수인데. 급하시네요. 우리 앵커님 그냥 선물하시면 데이 안 되겠습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데이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시면 안 되죠. 아. 네, 차트 잠깐 볼까요? 차트 네. 잠깐 보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떴을 때 매매하시는 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이평선 쪽에 5이평선이든 12평선이든 아니면
뭐 우리 일목균형표에 전환선이든 여기죠, 예, 기준선이든 예, 붙었을 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떠 있을 때 매매하면 예, 결국은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봉을 가지고 이거 1봉이거든요. 이 봉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만 예, 그게 아니라 좀 중장기 포지션을 보시는 분들은 네, 그 이평선에 붙었을 때 그러니까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그런 내용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 빨간색이 5이평선이니까 5이평선 붙어서 살짝 올라가죠. 네,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매수한다고 해서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3,000달러까지 예, 그냥 쭉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세상천지에 직선은 없습니다. 우리 우주는 직선이 아니죠. 네, 그거 알아두시고 자 일단 디테일하게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을 보시면 이 파란색 선 122평선, 녹색 선 62평선 뒤집어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우리 뭐 복잡하게 22평선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양운일 때 앞자리가 양운일 때 62평선, 122평선 여기서 지지받을 때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이게 앞자리가 음운일 때는 거꾸로 여기서 이제 저항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기서 매도를 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서울경제 TV에서 아주 심플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물어보시죠. 내려올까요? 예, 내려옵니다. 네, 이 자리에 내려옵니다.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100틱밖에 안 됩니다. 내려옵니다. 100틱은 뭐 골드 입장에서 한 10분? 20분? 맘먹으면 내려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내려올까요? 예, 내려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매수 사인을 줄 수 있겠고 현재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 매수로 보고 진입하시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요. 금 선물 진입 시점, 그 타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추세 전환을 알아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또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지 그 팁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마스터님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시작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추세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탈까?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 일단 추세로 접어드는 걸 발을 딛는 게 중요하죠. 네, 발을 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추세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서 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서 정리할까죠. 어디에서 정리할까? 예, 그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입부터 중요한 거고 그리고 청산도 중요합니다. 넌 진입이 중요해, 청산이 중요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진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입 자리가 나쁘면 그냥 매매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은 자리 목표가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10을 목표가로 봤다 하더라도 5에서 잡냐, 7에서 잡냐, 2에서 잡냐 수익이 차이가 나는 거 둘째 치거든요. 네, 7에서 잡으면 못 버텨요. 10까지 못 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본청에서 정리 아니면 약간 약손절 하다 보면 7에서 10을 만큼 먹을 만큼을 손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 경험 있으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는 분들은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때 그 기억들 때문에 그럼 내가 2나 5를 잡을 수 있을까? 네, 그거는 이제 타점과 관련된 건 예,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소고기를 먹지 않은 상태, 먹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소고기를 갖다 주면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배탈 납니다. 일단 거부감은 있겠죠. 저게 무슨 고기지? 부터 시작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다 하더라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네, 똑같습니다. 추세도 그러니까 길게 또는 많이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고 예, 추세를 못 먹거나 내가 매일같이 손실로 시달리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 플러스가 되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 이 플러스가 나한테 적정한 건가? 의심이 들죠. 예, 저도 예전에 한참 그 개인 매매할 때 그러니까 이게
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슬럼프를 타다 보면 아니, 주기를 타다 보면 슬럼프가 있고 잘 될 때가 있는 건데 슬럼프 때는 그 플러스 나는 계좌가 되게 어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목이 마스터 3일 과정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 강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우리가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그렇게 일목이 3일 마스터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적어도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추세를 유지를 못하면 우리가 뺏기는 거죠. 시장한테 우리 수익을 뺏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욱해가지고 덤벼들어서 더 큰 손실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추세 유지를 어떻게 할 건지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522평 매매입니다. 여기서 검은색이 5이평선, 붉은색이 오렌지가 22평선. MACD 설치를 하시는데 솔직히 MACD나 이 이평선이 똑같은 거거든요. MACD는 지수 이평, 최근치의 가중을 둔 지수 이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 이평, 그냥 5일간의 평균, 5일 이평선, 20일간의 평균, 20일 모은 것들을 22평선을 보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난 22평선이 무너지면 나오겠어. 좋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죠. 22평선 살짝 이탈했다 올라와요.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퐁당퐁당한다고 그러죠. 퐁당퐁당.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22평선하고 역배열이 났어요. 5이평선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죠? 꺾어서 다시 올라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가 진짜 이빨 꽉 깨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퐁당퐁당을 다 견디고 수익을 냈는데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매도를 쳤는데 뭔 일이 벌어지죠? 매롱하고 올라가죠. 이렇게 매롱하고 올라갑니다. 매롱하고 올라가 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매롱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수익을 냈는데 이 매롱 두 방에 수익이 거의 뭐 날아가는 수준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꼭 맞춤으로 갖고 온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퐁당퐁당을 방지하는 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522평 말고 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62평선입니다. 이 녹색선이 62평선. 62평선이 돌아야 추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62평선이 꺾여야 추세가 꺾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퐁당퐁당하는 라인들을 이 62평선 하나가 다 잡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20을 쓸 게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520 성격들이 급하셔가지고 그런데 글로벌은 뭐 쓴다 그랬죠? MACD 구성 요소 10, 60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520을 절대 포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대안으로 62평선 녹색으로 깔아 놓으시면 이게 퐁당퐁당을 다 방지해 준다. 그럼 언제 나와야 되나요? 그게 좋은 질문이죠. 이 62평선을 검은색 5이평선과 62평선이 밑으로 동시에 관통을 할 때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같이 내려올지 아니 5이평선이 내려오고 60평선이 나중에 따라올지 22평 나중에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그럼 보수적으로 5이평선이 62평선 뚫고 내려갈 때 그때 종료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추세라는 건 결국 62평선 최소 62평선 정도는 갖고 있어야 보셔야 추세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냥 그래 잘 보는구나 라고 하지 22평선을 보고 추세를 가져간다. 이거는 급등주 찾기나 가능한 거죠. 초급등주가 뭐죠? 5이평선 지지받고 갈 때. 급등주는 22평선. 세력들도 22평선. 우리들이 말하는 세력들, 메이저들. 개별 종목들은 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있다고 했죠.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들, 나스닥 지수, S&P 지수, 다우 지수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개입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거래 대금이 하루에 70조 원입니다. 70조 원. 우리나라 코스피 하루 대금이 얼마죠? 코스피 전체 10조가 안 돼요, 요즘. 그러면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한 종목에 대한 거래 대금도 안 나오는 7분의 1밖에 안 나오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나스닥 100 지수 거래 대금이 얼마요? 10조밖에 안 나올까요? 더 나옵니다. 거기다 대고 누가 세력질을 하겠어요? 제일 많이 돈을 가진 그 기업이 블랙락이죠. 1경 5천조 원. 작년에 비해서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1경 5천조 원. 이게 상상도 안 되시는 돈이죠.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이 판을 좌지우지하는 거지. 그것도 올인을 해야 어지간한 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나스닥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빠르고 또 하나는
네, 뭐 메이저들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왜곡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꼬리는 뭐냐? 나 같은 사람이 털린 거죠. 나 같은 사람이 털린 겁니다. 손절을 대놨는데 손절만 딱딱 올라간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따인 것들은 나 같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나스닥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나마 정직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62평선을 깔았어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쯤 꺾일까? 말씀드렸죠? 예, 여기에서 네, 이게 보시면 이게 52평선이 22평선을 밑으로 뚫을 때가 데드크로스죠? 뚫었네. 이거 3단계, 4단계 무슨 로봇 합체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 만에 뚫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편하게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죠. 네. 52평선이 녹색선을 밑으로 뚫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죠? 22평선까지 뚫으니까 결국 뭉쳐서 수렴해서 밑으로 또 꼬라박습니다. 밑으로 갑니다. 이게 추세 전환.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추세가 전환되고 시작되고 추세가 끝나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네, 속된 말로 뭐 이상한 땅구덩질 하지 마시고 62평선 하나 추가하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 바뀌는 겁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52평선 누가 쓴다고요? 대한민국. 그 글로벌은 뭐 쓴다고요? 1060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1060이죠? 예, MACD 가운데 이 선 기준선 0선 62평선, 예, 그리고 시그널선이 12평선이죠. 9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밑으로 관통하냐, 위로 관통하냐.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왔고,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나왔고, 네, 그렇게 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선이 꼬이는 게 힘들다. 네, 선이 꼬이는 게 힘들어서 도저히 매매를 못 해먹겠다. 좀 더 쉬운 게 뭐가 있냐? 있습니다. 뭐가 있냐? 네, 아시죠? 뭔지? 우리 일목입니다. 일목이. 방금 보셨던 62평선 여기 있죠? 60평선 여기 꺾일 때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죠? 그냥 이런 걸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한다. 아주 간단합니다. 구름대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매도 치시면 됩니다. 구름대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구름대 위에 있으면 상방이에요.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면 하방이고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목이 3일 마스터 과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이평선이 메인이고 일목균형표는 보조다. 그거는 본인이 메인으로 쓰고 있는 게 이평선인 거고 네, 저는 메인으로 일목균형표를 쓰고 있다니까요. 네, 그럼 각자 쓰고 있는 게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조 지표가 맞네 안 맞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왈가불가할 영역을 넘어가요. 이거 적어도 경제학자들 아니면 논문이라도 하나 쓰고 나서 맞네 안 맞네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 후행성 적어도 일목균형표는 동행성과 선행성 앞에 구름대죠. 선행성을 겸비합니다. 그거는 구름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게 되면 알게 되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원래 예측이 100%는 없습니다. 네, 뭐 이평선 쓰시는 분들이 100% 수익 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목균형보다 100%는 아니지만 내가 트레이딩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확률을 올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허생 차트를 쓰게 되면 그 확률을 어떻게 높이죠? MACD, ADX, BII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거를 다 배우시려고 그러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플랜 ABC가 이거죠. 플랜 A, 전환선 기준선, 그다음에 플랜 B, 후행스팬 돌파, 플랜 C, 구름대 변곡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인데 쉬워 보이지만 이거를 알게 되면 이 세 개로 다 통합니다. 그냥. 네, 우리는 주로 플랜 A하고 C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일목에 맞서 3일 과정에서 월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 들어오시면 설명을 드리고 링크를 알려드리고 일목에 맞서 3일 과정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신 건 그 자리에서 차트에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해결해 드립니다. 네, 물어보시는 건 바로바로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는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껏 제가 바로바로 대답 못한 건 없으니까 어디서 배워가지고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궁금증 그리고 내 실력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추세의 전환과 유지를 알기 위해서는 차트에 60일 이평선 설정을 꼭 하시고요. 또 일목균형표를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훈련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매매에 적용을 시켜서 또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거니까요. 허생 마스터님께 궁금한 거 또 실시간으로 물어보시면서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상 앞자리가 양운일 때 매수, 중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61선이 지지할 때 선 매수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비트코인도 짚어주셨는데요. 대선 전후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고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점유율이 70% 정도일 때 알트코인의 불장이 오는데 올해는 점유율이 60%가 될 걸로 추정이 되는 11월 말이나 12월 중순에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 상패 가능성이 낮은 코인들 잘 살펴보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월물 교체 날이니 거래량이 없고 관망이 그래서 유리하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핵 원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으니 공급 우려가 완화가 됐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도 사인 될 수 있겠다라고 주셨고요. 65에서 70달러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